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일본의 이런 호텔들, 뭐 과거에는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얘가 관광지고 이 근처 호텔들이 있어요. 근데 관광지에 있는 호텔들 중간중간에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호텔 근처로 가니까 여기가 앞부분인데 호텔 근처 여기서 서성거리면서 여기 아무도 없나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여기 이제 원숭이들이 사는 곳이니까 위험하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서 이게 정말인지 그냥 농담으로 저 겁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죠. 이거는 아까는 제가 신주쿠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요코하마에 과거 같으면은 굉장히 중산층이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산층이라 할까요? 여전히 이 동네 가면은 벤츠도 많고요. 되게 좋은 동네예요. 제가 되게 깔끔하고 좋은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깔끔하고 좋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완전히 뭐 무너진 집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여기 저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손 아들 딸들이 가져가 가지고 손자 손녀가 가져가서 뭘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저기를 방치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 요건 우선 잠깐 넘어가고 이것도 잠깐 여기에서는 제가 그 시간이 없을까 봐 안 했군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집을 사도 안 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없어진다는 이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동네는 과거에 잘 살았지만 지금은 다 노인만 사시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들이 오지 않고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들은 그 아들 딸들이 상속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그 집값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오르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좀 좋은 곳 이곳들은 전부 다 0세에서부터 15세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 덜 감소하는 것. 일본은 그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일본도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몰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떨어지니까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도 저는 굉장히 명백하게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 사는 걸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곳은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물 좋고 뭐 경치 좋고 아무리 공기 좋고 뭐 다 좋아도 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곳, 아이들이 오지 않는 곳은 사시면 안 되고요. 그 명목 GDP가 1% 상승할 때 집값은 얼마나 상승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과거에는 일본의 버블기에는 거의 8배 가까이 명목 GDP에 비해서 집값이 8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미국의 버블기에도 한 4% 가까이 4배 정도 집값이 8배 정도 집값이 4배 정도 올라서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 한국은 일본 같은 버블이 아니니까 그렇게 일본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2020년, 21년, 22년 최근에 한 2년이죠. 영끌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가격 지수가 뭐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본다면은 이거는 GDP가 1% 상승할 때 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4% 그러니까 4배 증가한 것인데 미국의 버블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일본 버블기의 반 정도지만 미국 버블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뭐 꺾이고 있으니까 네,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채 문제도 지금 그 금융자산에 대비해서 부채를 봐도 버블기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많고요. 지금 일본은 더 뭐 낮아졌죠. 그리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실물자산이 높은데 이게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높기도 하지만 버블기 일본보다도 높기도 하지만은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해도 높아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버블이 발생했지만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지금 한국이 그 금융자산에 비해서 실물자산 여기 실물자산이 한국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이것도 대부분 이제 부동산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가게들이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한국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역시 한국도 좋진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미나토구라고 종종 한국의 강남구에 비교가 되는데 강남구만큼 좋지는 않아요. 일본의 미나토구라 하더라도 강남구만큼 좋지는 않은데 이 미나토구에 나온 그 새 아파트의 광고인데 지금 한국의 32평형하고 같거든요. 한국의 32평형하고 크기가 같은데 그 지금 판매 가격이 1억 4천 엔으로 나와 있어요. 1억 4천만 엔. 1억 4천만 엔이니까 일본은 여기다가 소비세 10%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좀 넘겠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10배로 생각하면 15억 정도 되죠. 15억 정도의 강남에 있는 32평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나토구 중에서도 약간 외곽이니까. 근데 20억, 2억 엔이 잘 넘지 않아요. 미나토구에서 그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에 한국의 32평형에 해당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 정도는. 특히 한국의 강북하고 이제 도쿄에서도 강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한 곳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도쿄의 강북에서는 25평형이다. 이제 내가 취업했고 신혼부부다. 그래서 25평형 정도 강북에서 살겠다 하면은 도쿄에서는 어, 한국 돈으로 한 5, 6억이면은 한 7, 8년 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5, 6억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 임금 수준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수준, 특히 대기업은 우리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없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우리보다 임금이 높으니까 일본의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별로 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일본 졸업생들이 가끔 놀러 오거나 해도 뭐 인생에 대한 다른 걱정 같은 건 있겠지만은 집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이 없어요. 월세 살면 되고 월세 살다가 뭐 적당한 데 사면 되고 뭐 그런 식인데 한국은 10명에 10명 전부 다 집이 걱정이에요. 사도 걱정, 안 사도 걱정. 나 다 집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장이 얼마 하느냐, 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저도 내가 직업이 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내 소유로 된 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요 두 가지만 되면은 사회가 굉장히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많은 거를 이루면서도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면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얻은 셈이죠. 그 한국보다도 이제 그 구매력 기준으로 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됐고 성장률이 여전히 낮고 고령화가 너무 그 진척이 됐고 정부 부채도 뭐 지금 너무 많고요. 굉장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 엔화가 저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도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일본이 극복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고용하고 또 주거의 안정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특히 여성 고용을 늘리고 또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늘리고 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한국이 충분히 참조를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